안녕하세요. 에디터 홍기현입니다. 오늘은 김충환 에디터님과 장동우 에디터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용등급,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두 분 에디터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용등급이 대체 무엇을 뜻하나요? 평가 기관이나 또는 은행 등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일단은 등급 자체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제 점수로 또 등급을 나누게끔 되어 있는데 1점부터 1000점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나누는 기준은 직장 이력이라던가 현재 소득 수준, 그리고 기존의 거주 형태라던가 기존 대출이 있는지 등등을 따져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이러한 환경들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또 이제 세 가지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행동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력, 그 다음에 성향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또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이 대출에 대해서 꾸준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행동들을 좀 파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력이라는 것은 이 대출이라던가 상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말 상환할 수 있는 내 소득 수준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성향이라는 것은 잘 상환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과거에는 첫 번째 행동만 이제 파악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여력과 그다음에 성향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점수로 넣고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신용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용 등급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구조는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를 이제 우량 신용자라고 얘기를 하고 4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그냥 보통 신용자, 그리고 7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이제 저신용자라고 하고 10등급은 아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1등급에서부터 그래도 한 6등급 이렇게 7등급까지는 일반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금융권이죠. 예,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2금융권 저축은행격이죠. 이런 정도 되시려면 이제 7등급에서 8등급 이종 분들이 당연히 고금리를 놓고 쓰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행동적 부분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정기적인 급여가 있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통신비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달마다 납부를 하는 부분들 있죠. 네. 이 요금이 생각보다 신용등급을 낮추는데 1등 공신입니다.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는 아차 이런 경우, 근데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큽니다. 통신사가 있죠. 네. 그중에 특정 제일 큰 규모의 회사가 제일 심하게 떨어뜨리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 한 가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디터한테 여쭤볼게요.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나아요? 체크카드를 쓰는 게 나아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관리를 하는 데는 더 낫지만 등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용카드가 더 이제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하나 그럼 또 질문하면, 현금으로 쓰는 게 나을까요? 체크카드로 쓰는 게 나을까요? 체크카드가 네. 이게 뭐냐면 아까 행동적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현찰을 쓰게 되면 내가 쓴 것들에 대한 이력이 안 남잖아요. 근데 이 체크카드를 쓰게 됨으로 해서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래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되면 그게 신용등급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부분 이제 되게 큼직큼직한 것들만 생각들 하세요. 실제 그렇지 않은 작은 것들조차도 신용등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외에 또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금융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용등급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신용등급 조회가 이렇게 문자로 많이 날아오잖아요, 요새. 근데 그거 사기업에서 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직접 또 조회를 할 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조회가 자꾸 되면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11년 이전에는 조회를 하면 할수록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조회를 한다고 해서 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공과금 납입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이건 꾸준히 잘 납입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세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일반 공과금 말고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연체를 하더라도 기록 자체가 5년 정도는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상환을 하더라도 5년이 남는다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1월 14일 날 우리가 이제 연체 정보에 대한 그 활용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단기 연체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 10만 원 이하이면서 5영업일, 5영업일이라고 한다면 주말을 빼는 겁니다. 5영업일 이상 단기 연체 기준을 30만 원 이상으로 개선했습니다. 장기 연체 기준은 기존 5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을 10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체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그 말 했던 게 맞아요. 예. 근데 연체라고 하는 게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에 밀리게 되면 그렇게 남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걸 다 납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 다 국세 같은 경우는 다 할부 형태로 끊어서 분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기존 대출이 있을 때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 이제 대출을 그럼 뭐부터 갚아야 되느냐?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 게 맞고, 네. 그 다음에는 오래된 대출들 있잖아요. 장기간 유지된 대출들을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액 대출들이나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갚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은행 예를 들어 막 12시쯤에 친구들하고 막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ATM에다가 내 신용카드 넣고 현금 서비스 뭐 담은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이거 잦아지면 그 내 신용등급 타격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행동적인 거 본다고 했잖아요. 네. 자꾸 그런 걸 쓰면 정작 내가 필요한 시기에 돈을 목돈을 받으려고 할 때 그게 신용등급에 감하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 그러니 절대 현금 서비스, 캐피탈, 뭐 카드론 이런 거는 걱정이 안 받으시는 게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소액이라도 그렇게 자주 받게 되면 내 신용등급에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 에디터님과 내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에디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